네, 정보 플러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국가대표 OST로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밖에 날씨가 약간 아직도 흐린 것 같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좀 연휴이면은 쨍쨍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흐리니까 휴일 다가오는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휴일이 다가오니까 기분 좋게 오늘 목요일 오후 시간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목요일은 메디케어와 관련된 또 메디컬 정보들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DK 건강보험의 데이비강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비강입니다. 아,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일단은 이 메디컬 이야기를 좀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4월부터 해서 모든 자격 심사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또 정보를 주신다고요? 네, 그 서류가 이제 메디컬 리디터미네이션 혹은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재심사 서류 이런 네. 것들을 받게 되는데, 네. 그 서류 작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일단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그 서류가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메디컬 서류의 대부분의 정보는 인컴 정보나 가족 정보 같은 건 이미 다 그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작성이 되어서 그 발송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비 강이 메디컬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너 데이비 강인데 너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있느냐? 네. 있으면 그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인컴이 얼마인데 네.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편지가 작성 서류가 나오는데 네. 기아와 기아의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나이가 드시면은 허스밴 앤 와이프들이 있으니까 허스밴 앤 와이프의 기록이 다 있거든요. 네. 이름이 다 적혀서 나와요. 네. 이름이 다 적혀서 이름 그 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이 적혀서 나오니까 이게 맞다 그러면 맞다고 이해를 하시고 네. 만약에 또 거기에 빈 공간 칸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다른 사람이 네. 메디칼을 받는데 합류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 관계 그리고 주소 그리고 이 정보가 맞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족 구성원에 관한 그런 페이지가 하나가 나오고요. 네. 가족 그것도 구성원에 이제 또 변동이 있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변동이 없다 그러면 변동이 없다고 그냥 마킹하시면 되고 변동이 있다 그랬을 때만 네. 하시면 되는 건데 네. 이제 65세 미만에는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변동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름, 관계, 주소 뭐 이런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작성을 하셔서 보내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수입 관련된 그런 다큐멘테이션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 수입 관련된 다큐멘테이션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인컴에 대해서 그쪽에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 내가 무슨 세일즈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은 얼마 버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잡을 잡아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잡은 거까지 이미 다 그쪽에서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금액까지 적혀져 있고 네. 그 다음에 SSA 서플멘탈 시큐리티 그 인컴 네. 그 금액도 다 애널리 나와 있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만 맞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컨펌을 하는 거예요. 너 인컴 이게 맞니? 이게 맞니? 이게 맞니? 예를 들어서 심심한데 네. 그냥 노인 아파트에서 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갔다가 예. 대폭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5만 불을 땄어요. 그러면 그 5만 불에 대한 인컴이 여기가 자체적으로 이미 파악이 돼서 올라와요. 대신에 이제 인컴이 맞는지 틀린지 예 아니요 대해서만 작성을 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아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가 이제 연락 정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 정보 보면은 네. GI 정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가 마크하는 데가 이 정보가 정확합니다. 정보가 정확하다면 한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가 정확하다면은 마크를 하시고 왼쪽 편에 네.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시면은 오른쪽 편에 마크를 하고 틀린 것들, 업데이트된 것들을 새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번호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바뀐 전화번호를 오른쪽 편에 마킹을 하시고, 네. 변화된 거, 원래 이제 그 리커멘데이션 서류에는 그 메디컬 수혜자 이름, 주소,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현재 가지고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보가 다 작성이 돼서 오는데, 이게 맞다 그러면 위에 네. 네모칸에서 마크하시면 되고, 이게 틀리다 그러시면은 네.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칸에다가 예. 아래에 나의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예. 신규 또는 변경된 정보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뭐 이름은 변하지 않았을 거고, 주소 바뀐 것들, 전화번호 바뀐 것들, 이메일 바뀐 것들, 이런 것들 네. 하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아에게 연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편 발송하시는 것도 있고, 또 이메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이메일 작성하시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이메일이나 우편 발송에다 두 개 다 마킹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기아의 연락 정보 업데이트 하시는 그런 서류가 있고, 네. 그 다음에가 그 이제 공제에 대한 거예요. 비용 공제. 네. 예를 들어서 인컴이 있는데 인컴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서포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녀들에게 서포트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공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공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공제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인컴의 수준을 좀 낮추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및 공제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시면은 네. 그 인컴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높으신 분들이라도 이 공제된 부분을 빼고 나면은 어떤 퀄리파이 조건이 네. 좀 낮아지겠죠. 아, 그 다음에 네. 또 그 다음에 그 정부로부터 선물 소득을 받느냐, 그러니까 프리젠트를 받느냐. 네. 프리젠트 받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공과금도 지원받으신 분 있으면 음식도 지원받은 게 있으시면 네. 이런 거 마킹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해가지고 날짜 적어서 보내시면 되는데 꼭 잊어버리지 말고 보내셔야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게 메디케어 받으신 분들 위주로 하고 네.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본인의 정확한 인포메이션, 예. 그 다음에 인컴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파악된 것들이 예.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런 정확한 마킹하고 의사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끊어질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끊어질까 봐 걱정. 이걸 안 보내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 네. 안 보내시면 끊어지는 건데 네. 지금 현재 그쪽에서 이미 파악되어 있는 그 인컴 정보, 소셜시큐리티 얼마 받는다, 네. SSI 얼마 받는다, 예. 너 이거 얼마 받는다, 너 이거 얼마 받는다, 메디케어에서는 그 정부에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에 지원해준다 이런 것들 이미 다 파악되어 있는 거가 당신이 맞느냐 틀리느냐 네. 정보가 맞으면은 정보가 틀리면은 그 정보를 업데이트 시키는 게 일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예. 정보가 틀려져 가지고 좀 너무 어려우시다 그러시면 저희들한테 저한테 전화 주시고 예약 잡으셔갖고 네. 전화 오시면은 제가 작성하는 거 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편하게 그냥 예스나 노 이렇게 착착착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약간 그 복잡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네. 데이비강 네. 대표님께 문의하시면 무료로 또 도와주신다라고 하시니까 213-400-6684 213-400-6684번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양식을 일단은 받아서 언제 제출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거 보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그 안에 봉투 안에가 그 발송 메일 봉투도 있기 때문에 그 봉투에다 꼭 집어넣어서 네. 그냥 요즘에 하도 많은 그냥 전화 오고 그다음에 광고 오고 그쵸. 메디큐어 맞아요. 하라고 막 전화 오고 네. 메디큐어 정부에서 오는 편지처럼 막 아주 그냥 조하게 비슷하게 해서 보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거든요. 무시하고. 그냥 들으시였는데 이 서류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제출을 안 하게 되면은
7월부터 당장 한 2달 대출 안 있다고 하시면 되네요. 캔슬돼요. 메디칼이 어. 캔슬이 되면은 네. 일단 소셜시큐 연금 받으시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메디케어 그 메디케어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네. 또 공제를 해버리잖아요. 연금에서. 그러면 다른 거죠. 그러면은 또 그거를 다시 리커버하기 위해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야 되고 메디컬 오피스에 가셔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이 복잡해지니까 네. 가능하시면은 좀 정확하게 이미 정보를 다 파악을 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만 잘 네. 확인하시고 어떤 가족 중에 변경 사항이 있다든지 뭐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든지 네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만 아. 너무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네요. 이미 파악을 하고 보낸 거니까. 그쵸? 예, 예스냐, 예. 노냐. 아무리 가짜로 적으려고 그래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네. 예전에는 우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도 네. 가능하면은 이제 보험료를 작게 받고 하기 위해서 나중에 페널티를 물려도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이미 그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네. 정보가 다 교류가 돼요. 네. 틀리면은 이게 틀렸다고 바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기재를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렇게 해서 메디칼 정보에 대해서 갱신 재심사 요 서류는 꼭 작성을 해서 보내셔야만 7월부터 이제 잘못하면 혜택이 없어지니까 그거 꼭 예, 예. 주의하십사. 요즘 많은 분들이 그 서류를 받고 있으니까 네. 좀 관심 가지시고 네.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디케어에 대한 질문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그 정보도 좀 나눠주시죠.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는 메디케어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메디케어 파트 A하고 B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메디케어 파트 A는 10년 정도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이상, 허스밴드 와이프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 10년 정도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이상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네. 메디케어 파트 A는 네. 만약에 10년 세금 보고를 했다 그러면은 돈을 안 내고 정부에서 돈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세금을 안 내시고 10년을 거주를 하지 않으시고 5년 동안 미국에 사신 분이 있어요. 5년 동안. 네. 5년 동안 미국에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 5년 동안에 미국에 사신 분들은 난 65세가 됐는데 이제 메디케어 난 10년 세금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분들도 5년 영주권을 받고 5년이 거주가 되면은 이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대체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 B는 뭐냐? 네. 메디케어 파트 B는 예.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메디케어 파트 B예요. 그렇죠. 네. 예, 의사 선생님 만나고 수술 받고 치료 받는 게 메디케어 파트 B. 네. 병원에 입원하는 게 이제 파트 A. 만약에 네.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단 말이에요. 네.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그건 보험이 없으니까 돈이 다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5년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셨다 그러면은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서도 메디케어 파트 B에 자격이 되는데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에는 그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는 게 파트 B를 신청하시는 게 나중에 페널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5년 거주하셨다 그러시면은 네. 무조건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고 네. 메디케어 파트 B만 가지고 있으면은 네. 내가 그 여중에 시중에서 말하는 플랜 C, 뭐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다 적용은 안 되지만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고 네. 파트 B를 가지고 있으면 파트 D의 보험 할 수가 있어요. 파트 B 처방약 말씀하시는 거죠? 처방약 보험도 네.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파트 B하고 D만 있어도 네. 웬만큼 진료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치료받는데 지장은 없으신.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영주권 그 5년 이상 돈 내고 이제 하신다는 그거는 5년은 기본으로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5년은 기본 돼야죠. 세금하고 관계가 없이 5년 살아셔야 돼요. 네네.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난 세금 보고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5년은 기본이다. 예. 난 세금 안 냈으니까 나는 메디케어 자격이 없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그
무조건 네. 신청이 되시면은 자격이 되시면은 5년 되시면 신청을 하세요. 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서 예.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러면 나중에 뭐 파트 A 납입 안 했을 때 벌금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파트 B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안 하시면 65세 때 안 하시면 벌금이 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에 저기 그 메디케어 프리미엄이 네. 169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 10년 후에 했어요. 네. 매년 10%씩 페널티가 붙고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으신가 봐요. 파트 많죠. 아니, 대부분이 많아요. 파트 D에 100명 중에 대해서는 한 분도 파트 한두 D에 명은 네, 파트 D에 대해서는 또 까먹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나 봐요. 당장은 뭐 파트 D를 안 하시는 있다고? 분들도 있어요. 파트 네. D. 파트 D 그분들은 뭐 예,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벌금이 있으세요, 그것도 그러면? 자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나는 뭐 생식만 하니까 내 네. 건강한데 왜 약을 먹느냐 이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 예. 뭐 그래도 D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아무래도 120세까지 사는데 네.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파트 뭐 D까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시면서 누리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트 A, 파트 B에서 D까지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요즘에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파트 C잖아요. 네, 파트 C요. 파트 C. 네, 네. 파트 C에 대해서도 많이들 지금 가입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파트 C에 대해서 HMO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PPO도 있더라고요. 파트 C PPO도 있죠. 네. HMO, PPO 다 있다. 파트 C라는 거는 네. 그 직접 정부에서 메디케어 플랜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락스킨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플랜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 플랜을 다 위임하는 게 그 파트 C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PPO 플랜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PPO 플랜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 나는 네트워크에서만 치료를 받는 HMO 플랜을 만들겠다 해서 HMO 플랜을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해서 꼭 HMO 플랜만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HMO, PPO 다 있다라는 거 본인의 케이스에 맞게끔 찾으시면 좋고요. 네네. 이전에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도 병원을 일단 어디를 갈지를 좀 생각해 보고 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경우 지금도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네. 지금 원하시는 병원에 가지 못해가지고 다투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네. 네. 예,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질문 어떤 질문인가요? 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이런 헐리우드 장로병원과 굿사마리탄 병원에 대해서 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좋은 병원입니다. 좋은 병원입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쵸? 저를 그냥 예. 저기를 보내시려고 그냥 작정을 하시고 질문하셨네. 요거는 이제 좋은 병원입니다, 좋은. 우리 네. 커뮤니티에 아주 중요한 좋은 병원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시고. 네. 근데 이용하시고.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병원을 찾는다 그러면 어떤 스페셜티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뭐 정형외과 쪽에 정형외과 쪽에 특화가 된 병원이 있는가, 아니면 암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병원인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어떤 병원에 순위가 있다, 순위가 1등이 뭐다, 2등이 뭐다,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선생인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질병과 맞춰서 스페셜티가 좀 있는 그 병원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네. 무엇보다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복잡한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하기가 좀 힘드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DK 건강보험의 데이빗강 대표님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렇게 손님분하고 얘기를 하셔야만 또 좋은 정보를 또 드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번 손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그 손님들로부터 들는 게 그게 공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책을 보고 온라인을 보고 하는 게 그런 게 공부가 아니라 네. 저희 가입했던 손님들이 어떠했었다 그런 경험들을 시어해 주는 거를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어려운 질문 하실 분들은 그냥 퍼블릭에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예약해 주셔가지고 사무실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네네네. DK 건강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13-400-6684, 213-400-6684번 데이빗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